안녕하십니까, 삼손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원전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전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정책이라는 게 워낙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 나름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2021년 4월 29일 현재 원자력 발전소 운전 현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운영 가능한 24개 원자로 가운데 8개가 정비 중이고 16개의 원자로가 운전 중입니다. 불과 5년 전 계획으로 볼 때 지금쯤 34개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상태일 수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가용한 원자로 개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1, 2호기는 운영 승인이 수년째 나지 않고 시운전만 계속하는 이상한 형국이 지속되고 있고 신고리 5, 6호기도 같은 상황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 허가는 났는데 건설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고요. 영덕에 짓기로 했던 천지 1, 2호기는 사실상 무산되었고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는 영구 폐쇄라는 엄청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수명 연장하여 쓰기로 수조 원을 투자하여 핵심 기기를 다 교체했는데도 정치적 판단으로 폐쇄 조치했다니 내 재산이었다면 아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원자로는 내 재산이기도 하지요. 어떤 발전소들은 정비 후 가동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수년째 정비 상태를 유지하는 발전소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내 재산이요 국민의 혈세인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원자력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봅니다. 원자력이라 하면 그 범위가 사실 넓지만 지금 얘기하는 원자력은 구체적으로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을 의미합니다. 핵분열 연료로 다양한 물질이 사용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우라늄 235를 이용합니다. 우라늄 235의 핵에 중성자를 반응시키면 이 핵이 쪼개져 몇 개의 다른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그 과정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만큼의 질량이 감소되는데요. 이를 질량 결손이라 부릅니다. 기존의 에너지, 즉 화석 연료의 연소를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와는 달리 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는 핵 반응을 통해 얻어진다는 게 달라서 핵 에너지라고도 불립니다. 반응식으로 보면 우라늄 235와 중성자를 반응시켜 다른 물질 X, Y 등으로 쪼개지고 변환되며 이 과정에 사라지는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화석연료, 즉 석탄 등의 에너지 반응은 그림과 같습니다.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외곽전자의 공유 결합을 통해 반응하고 반응 후 CO2, 즉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열도 함께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반응식을 보면 C 플러스 O2, 그래서 CO2가 발생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 결합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면 원자력은 원자핵의 분열 과정에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때 반응은 화학 반응이 아니고 물리 반응입니다. 전통적인 화학 에너지인 연소와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높은 에너지 밀도가 특징이지요. 우라늄 1g이면 석탄 3톤의 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 밀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작은 연료 집합체를 만들어 원자로 내부에 장착하게 되면 이후 18개월 이상 더 이상의 연료 투입 없이 지속적인 운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작되는 1400MW급으로 본다면 140만 kW의 전력을 1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처럼 에너지 빈국인 국가에서 기저부하용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에너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을 위해 수십만 톤의 우라늄을 미리 확보할 수만 있다면
수십 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라늄 핵반응 과정에 현재 온실가스 정책과 관련된 CO2 발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우려하고 있는 방사선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물질, 즉 X, Y 중 어떤 물질들은 불안정한 상태로 태어나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에 잉여 에너지를 내뿜게 되는데 그게 방사선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방사선은 그 자체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 여부에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핵종 전환 기술의 개발 등으로 비방사성 물질로의 전환도 머지않아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국제적인 협약과 우주 개발로 안전한 우주 투기 등도 고려되고 있다는 점은 미래의 원자력 방사성 물질의 처분과 관련해서 희망적인 요소가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또 다른 형태의 원자력인 핵융합이 실현되는 순간 원자력은 인류에게 영구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한국도 핵융합 에너지 연구에 상당한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성과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안보를 고려한 에너지 믹스입니다. 원자력 한 가지만으로 국가 에너지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석탄도 마찬가지지요. 신재생 에너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73년 1차 석유 파동, 1978년 2차 석유 파동으로 겪은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살인적인 물가 상승, 경제 성장률 하락, 환율 상승 등 우리가 겪었던 부침은 굳이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만 해도 세계는 무역전쟁, 기술전쟁, 패권전쟁이라는 용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의 국제면을 장식하고 있죠. 그 어떤 전쟁보다 에너지 전쟁과 식량 전쟁이 구체적으로 발현되게 되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어진 사회, 그리고 식량 공급이 끊어진 상황에서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거나 우리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의 안정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되겠고, 자금 능력, 자국의 기술 능력, 미래 성장성, 타국과의 경쟁력, 환경 친화성 등도 고려 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믹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꾸준히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2050년까지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고 부족한 전력은 LNG 등 가스터빈으로 충당한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한편 수소 경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데요. 즉 목표만 있지 실천 방안은 잘 모르겠다는 태도인 셈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에너지 믹스 고려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금 능력에 있어서 문제도 있고 결국 에너지 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능성을 갖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국가 전력 공급의 중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수소는 어디서 오죠? 현재로서 수소는 석유화학 부산물로 얻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닙니다. 다만 물 전기 분해를 통해 얻어지는 수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등의 원리로 볼 때 물을 전기 분해할 때 들어가는 전력의 양이 수소 전지를 통해 얻어지는 전기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남는 전기를 활용하여 수소를 만든다는 아이디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보조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 고려하는 에너지 믹스 중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수소 에너지와 가스 발전,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가정입니다. 만약 국가 간 이해로 수소 또는 가스 공급이 끊기고 기후가 좋지 않아 풍력, 태양광 발전이 중단된 채 일주일, 한 달간 계속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가정입니다. ESS 저장 능력은 현재의 기술력으로 볼 때 수일을 버티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수백 개의 축전지를 연결해 비상전력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지라 할지라도 최소 부하만으로 72시간 견디는 게 최대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전기는 저장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수소 발전으로 공급하면 된다고요? 이 또한 우리가 수소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안보상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공급에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수소 발전 설비로 충분한 기간 동안 전국 전력을 공급할 정도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과잉 설비 투자라는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때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 원자력 비중은 반드시 적정량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은 필수 전원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발전 비율을 80%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서 80%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IEA 홈페이지에 기고된 글입니다. 내용은 원자력 축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 우리도 합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두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자원 부국으로 가스 및 원유 매장량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원전 추가 건설을 고려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전을 청정 에너지로 포함시키는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독일의 탈원전 사례는 EU 전체의 에너지 믹스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80%가 넘습니다. 대만은 자기 상황 인식하지 못한 채 탈원전 시도했다가 낭패에 빠진 사례라 할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어쩔 수 없이 탈원전을 강요받았다가 최근 슬그머니 원전 재가동에 돌입한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최근 나오는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하고 NDC 즉 온실 감축 목표를 높이겠다고 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 의무 할당 목표 또한 상향 조치하겠다고 하고 잘하고 있는 해외 화력발전 수출 사업도 중단 폐쇄하겠다고 하니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원전도 그 기조를 바꿀 의향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니 누군가에게 칭찬받아야 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나 잘했지. 한편 세계적 추세가 탈원전이라 하고 원자력 발전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IEA 자료인데요. 세계의 원자력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킨스 자료입니다. 현재 운영 중 발전소는 444개이고요. 건설 중인 발전소는 54개입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IEA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체화된 건설 계획만 100개이고요. 가능성까지 합한 건설 계획은 300개가 넘습니다.
탈원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전 안전성 그리고 방사선 안전 문제가 그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탈원전한다고 해서 우리 한반도는 원자력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주변국, 특히 중국, 일본의 원전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근접한 중국 동쪽을 따라 원전이 수없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범국임을 자처하고 탈원전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미국, 일본의 원전에 갇혀 핵의 고리를 형성한 중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탄소 중립해야겠죠. 202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설비 기준 12.8%에서 16.1%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 실적으로 보면 6.5%에서 6.8%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실용성 측면에서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반드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설비를 구비하고 한편 신재생 에너지를 보조 수단으로 믹스한다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 목표는 실현 가능한 목표라 하겠습니다. 건설 중지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부터 재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설계하고 기기 제작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크게 핵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로가 있고 이 에너지를 증기 발생기로 이송하는 냉각계통이 있습니다. 이 냉각계통으로부터 열 교환을 하여 증기 발생기에서 고압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운동 에너지를 얻습니다. 터빈에 발전기가 부착되어 있어 회전력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원리입니다. 터빈을 회전시켰던 고압 증기는 일을 다하고 저압으로 압력이 감소된 채 복수기로 유입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수 냉각계통으로 냉각이 되고 저온의 물로 환원됩니다. 이 물은 다시 에너지를 받아 고압 증기로 사용되기 위해 증기 발생기로 주입이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이송 작용은 계속 순환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위해서 원자력 안전성 해석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공학적 해석을 해야 하고 거기에 맞추어 설계하고 해석 내용과 설계를 바탕으로 고온 고압에 견디는 우수한 기기들을 제작해야 하죠. 이러한 일련의 안전 해석, 설계, 그리고 기기 제작 모두를 우리 기업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고요. 안전 해석과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맡고 기기 제작은 두산중공업이 합니다. 운영은 한수원이 담당하나 이는 상장회사가 아니니 결국 한국전력의 기술력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설계, 기기 제작, 건설, 운영 등 모든 원전 프로젝트의 공급사슬이 국내 기업들로만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계, 기기 제작, 건설 운영에 이르는 모든 기술력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의 추진 환영할 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다 좋습니다. 다만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에너지 믹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융합이 우리 손으로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원전 산업 생태계는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에너지 패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삼손이었습니다.